50대가 실천 중인 폐청소법 5가지. 약 없이 비염 잡는 비법. 오늘은 우리 생명의 근간이 되는 폐 건강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처음 맞이하는 생명의 시작이자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동안에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에 폐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시대에는 더욱 폐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점은 호흡기 질환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나 콧물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비염으로, 다시 천식으로, 더 악화되면 폐렴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반복되는 감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약으로만 증상을 가리다 보면 나중에는 만성 기관지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도 초기 증상을 방치하여 심각한 폐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폐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입니다. 담배 한 개비에는 약 7,0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있으며 이 중 69종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폐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고 폐포의 탄력성을 감소시켜 호흡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약 20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역시 폐 건강에 큰 위협입니다. 특히 PM이 2.5라 불리는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약 130 정도로 매우 작아 폐 깊숙이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탄광이나 건설 현장, 제조업 등 분진이 많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성면, 실리카 등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적절한 마스크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폐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폐 건강 증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이요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폐 건강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녹황색 채소를 활용한 된장국입니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A, C, E와 같은 항산화 물질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폐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조리법을 소개해드리자면 브로콜리 1개를 깨끗이 씻어 작은 송이로 나누고 된장 2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물 5컵을 넣고 10분간 끓이면 맛있는 브로콜리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이를 일주일에 3에서 4회 섭취하면 폐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단호박죽입니다. 단호박은 항염작용과 해독작용이 뛰어나 폐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호박 200g을 껍질을 벗기고 깍둑 썰기한 후 찹쌀 1컵, 물 5컵과 함께 냄비에 넣고 약 30분간 끓입니다. 호박이 부드러워지면 블렌더로 갈아주거나 숟가락으로 으깨서 부드러운 죽을 만들면 됩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은행입니다. 은행은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은행에 포함된 진세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기관지 확장과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활용법은 겉껍질을 제거한 은행 10개에서 15개를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죽이나 밥에 넣어 먹으면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하루에 20개 이상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는 미량의 독성 물질이 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숙, 무죽, 무화과를 추천합니다. 배는 한방에서 폐의 과일이라 불릴 만큼 폐 건강에 탁월한데 특히 기침과 가래가 심한 감기에 효과적입니다. 배숙 만드는 법은 배 1개를 얇게 썰어 꿀 2큰술과 함께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 15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이를 하루 2회에서 3회 따뜻하게 마시면 기침과 가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즙은 기관지 염증 완화에 좋은데 무 반개와 생강 1조각을 함께 갈아 생즙을 낸 후 꿀 1스푼을 넣어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무화과는 예로부터 호흡기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건조시켜 차로 마시면 목 통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건무화과 2-3개를 물 2컵과 함께 10분간 끓인 후 마시면 됩니다. 이제 폐에 좋은 한방차와 약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약재는 어성초입니다. 어성초는 강한 항염작용으로 폐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습한 곳에서 자라는 이 식물은 한방에서 해독과 염증 제거에 많이 사용됩니다. 말린 어성초 10g에 물 500ml를 넣고 10분간 달여 차로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약간 쓴맛이 있어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할 수 있지만 꿀을 조금 넣으면 마시기가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는 귤피입니다. 귤피는 우리가 흔히 귤을 먹고 버리는 껍질인데 이를 말려서 차로 마시면 가래를 제거하고 기관지를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귤 껍질의 효능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어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귤 껍질을 깨끗이 씻어 그늘에서 말린 후 5g 정도를 물 300ml에 5분간 끓여 마시면 됩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약재는 피파, 즉 비파잎입니다. 비파잎은 기침과 천식 완화에 탁월하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말린 비파잎 3장에서 4장을 물 2컵과 함께 10분간 끓인 후 마시면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비파잎 차는 약간 쌉쌀한 맛이 있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그 맛을 즐기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신이화목서나무 꽂는 향이 좋고 폐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어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박하차는 시원한 성질로 폐에 열을 내려 목 통증과 인후염에 효과적입니다. 유금피느름나무 껍질은 가래를 제거하고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며 수세미 차는 폐의 점액을 묽게 하여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약재들은 각각 다른 효능이 있으므로 자신의 증상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래가 많고 끈적끈적한 경우에는 귤피나 유금피를, 열이 많고 목이 아픈 증상에는 박하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한방차는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 꾸준히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며 약재는 한약재 전문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폐청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편도선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도선을 단순히 염증이 자주 생기는 귀찮은 기관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편도선은 우리 면역 체계의 중요한 파수꾼입니다. 편도선은 목 부분에 위치한 림프 조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를 먼저 감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편도선에서는 백혈구가 생성되어 목구멍과 기관지를 따라 내려가며 폐 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집의 현관문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편도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청소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폐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편도선 건강을 지키는 것이 폐 건강에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도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양치, 과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치질을 할 때 혀도 함께 닦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혀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하는데 이것이 편도선으로 이동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호흡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등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폐의 깊은 부분까지 공기가 도달하여 폐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폐 활량을 최대 15%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나 주 2회에서 3회의 가벼운 등산을 실천해 보세요. 둘째,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폐의 하부까지 공기를 충분히 공급하여 폐 활량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한 손을 배에 올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드럽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5-10분씩 실천하면 스트레스 감소와 폐 활량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심호흡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는 방법으로 폐 활량과 횡격막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숨을 참은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4-4-6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번, 한 번에 10초 정도 실천하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런 호흡법은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회의 전, 잠들기 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실천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감기나 비염이 생기면 바로 약을 찾으시지만 사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의 일부입니다. 감기는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이므로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보온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 초기에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하루 8잔 이상, 충분한 수면 최소 7-8시간을 취하며 따뜻한 국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회복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감기 초기에 무리하게 활동을 지속하면 병이 깊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일에서 2일 정도는 충분히 쉬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 역시 편도선의 건강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만성 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규칙적인 생활과 면역력 강화를 통해 증상이 크게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폐 건강에 좋은 음식과 차를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 습도를 40-60% 정도로 유지하고 취침 전 따뜻한 소금물, 물 250ml에 소금 4분의 1 작은 술로 코를 세척하면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만성질환과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금연과 간접 흡연 차단이 최우선입니다. 흡연자는 즉시 금연을 시작하고 비흡연자는 간접 흡연 환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은 쉽지 않지만 금연 후 불과 48시간 만에도 폐의 회복이 시작되며 10년 후에는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씩 명상을 실천하거나 주 2회에서 3회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면역체계 강화의 기본이 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세포 재생과 면역체계 강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폐 기능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 3에서 4회 한 번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권장합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폐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40세 이상이거나 흡연 이력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은 흉부 X-선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품으로는 생강, 버섯, 현미, 소고기 등이 있습니다.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강한 항염작용을 하여 차나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생강차는 생강 한 조각 약 2cm을 얇게 썰어 물 한 컵과 함께 5분간 끓인 후 꿀을 넣어 마시면 됩니다.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버섯을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과 소금만으로 구워 먹어도 좋고 수프나 볶음 요리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현미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좋으며 백미 대신 현미를 주식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영양 섭취가 개선됩니다. 소고기는 적당량 주 2회에서 3회 한 번에 100지 정도 섭취 시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을 공급해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철분은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약을 복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독성이 강한 약제는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약제 중에는 마황, 부자와 같이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약제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한약 복용 중에는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통해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약은 적절한 용량과 기간을 지켜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폐 건강을 위한 일상 습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약 250ml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내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2리터 이상을 유지하세요. 하루에 8,000보 이상 걷는 습관은 폐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복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자신의 걸음수를 체크해보세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 사용과 자주 환기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 공기는 실외보다 최대 5배까지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3번 이상 한 번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도 폐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폐가 충분히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므로 평소에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발 뒤꿈치가 모두 벽에 닿도록 하는 연습을 하루에 3분씩 실천하면 도움이 됩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역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웃음은 깊은 호흡을 유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크게 웃는 습관을 들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폐 건강을 지키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거창한 방법이 아닌 이러한 작은 습관들의 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그것이 폐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